강석주가 협상 전문가죠. 선배님 되시는 강석주. 지금 뭡니까, 정확히? 강석주도 저기는 지금 저렇게 평양외고대학 하고 나오는데 네. 강석주도 지금 나이가 75입니다. 지금 75인데 저 사람이 대학을 다닐 때는 국제관계대학이라 그랬어요. 네. 국제관계대학이 후에 평양외고대학으로 변한 건데 우리가 다닐 때는 외고대학이고 네. 저 사람이 다닐 때는 국제관계대학입니다. 예. 뭐 그거 아까 이해했고요. 예. 그렇게 하고 중요한 얘기는 그거를 중간에 이제 졸업을 하고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을 다시 다녔는데 저 사람이 불어를 잘합니다. 네. 당 국제비서는 외무상보다 높은 직책입니까? 원칙적으로는 당 국제비서가 높죠. 높죠. 높은데 당 국제비서가 외무상보다 지금 더 신임을 받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그게 별개인데 외무부 장관보다는 당 국제비서가 원래는 높은 거죠. 당적 직위로는 높죠. 네, 높죠. 네, 전체적으로 볼 때. 높고 저 사람은 정말 모사가라고 할 수 있는 제갈량이 같은. 모사가. 네, 뭐 아주 모사가라고 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머리가 좋고. 네, 머리가 좋고 전략 전술에 뛰어난 사람. 순발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94년도 제네바 프레임을 만들었고 네. 외교부 제1부부장을 참 오래 많이 했고 뭐 저하고 같이 옥류관 가서도 냉면도 먹고 뭐 예. 돈 좀 달라 그러면 가서 돈도 좀 갖다 드리고 그랬던 사람인데 고용환 선생님이 갖다 드렸습니까? 저 사람은 외교부 제1부부장 할 때 외국에 자주 못 나가니까 저희들은 자주 출장을 다니니까 전화 와서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그 필름, 코닥 필름 하나 좀 있으면 가져다 줘. 근데 그 코닥 필름 달라는 소리가 아니고 네. 현금을 있으면 현금을 가져오라는 소리거든요. 코닥 필름, 사진 필름 이게 현금이다 이거죠. 그 코닥 필름을 달라 그러면 코닥 필름을 하나 가져가는 게 아니고 네. 달러를 100달러, 200달러를 봉투에다 넣어서 네. 이거로 사십시오. 그러면 자기 알아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제 그거는 약간 사적인 얘기인데 네. 어쨌든 북한 외교의 전략가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때는 장성택과 아주 가까운 장성택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를 했어요. 근데 살아남았네 여기는. 그런데 살아남은 이유가 궁금해요. 저는. 당 국제부에서 같이 근무를 했고 외무성 제1부상에서 당 국제비서라는 직위로 휙 올라가고 정치국 위원으로 된 거에 장성택 작품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뭔가 살아난 거 보면 장성택의 그 어떤 비리를 고발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살아남은 것 같고 강석주가 지금 이번 주 말부터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 독일 4개 나라를 갑니다. 자, 그러니까 하여튼 이분이 살아남은 이유는 장성택과 아주 가까운 사람인데 당연히 처형됐어야 되는데 살아남은 이유는 아마도 장성택이를 비리를 고발하는데 도움을 줬다. 앞장을 섰다. 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자 이제 4개국으로 들어갑니다. 네, 4개국 이탈리아도 가고 이분이 이제 가서 할 일은 뭡니까 그러면? 그런데 당 국제부의 역할이라는 것은요. 제한돼 있습니다. 당 국제부의 원래 역할은 당 대 당 관계입니다. 정부 외교를 침투에 들어올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체계인데 가서 할 일은 정말 말 그대로 유럽에 있는 사회당, 공산당, 녹색당, 기독교 민주당 이런 당들하고 관계를 가까이 해서 북한이 외교적 활로를 뚫어보려는 그런 노력 때문에 유럽에 가고 뭐 유럽 외교위원회 위원장, 외교위원회 위원장도 만나고 스위스 가서 외무차관도 만난다 그래요. 근데 사실 북한에서 부총리급인데 외무차관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북한 외교의 현주소를 잘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적어도 장관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네요. 부총리급이 차관을 만난다는 게 좀 모양새가 우스운데도 불구하고 스위스에 가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지금 북한이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남북관계 꽉 막혀 있죠. 북중관계 꽉 막혀 있죠. 그러니까 이 활로를 북일 관계 개선, 북러 관계 개선, 그리고 삥 돌아서 북한과 유럽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어쨌든 출로를,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간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중국이 막혀있기 때문에. 중국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는 지도자가 공부한 나라고 그리고
제가 듣고 있는 소식으로는 김정은이 유럽 사람들을 그렇게 선호하고 좋아한다는 거죠. 중국 사람들은 안 좋아하고 네. 개인적으로 네. 유럽에 가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했으니까 네. 그래서 유럽에 어떻게 가서 유럽을 흔들어서 미국과의 관계를 좀 더 빨리 관계를 개선하는데 유럽이 좀 앞장서 달라. 그러니까 아마 틀림없이 그런 소리 할 겁니다. 우리가 왜 핵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느냐. 네. 이걸 좀 이해해달라. 우리 지금 미국으로부터 계속 핵 위협을 받고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핵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거를 당신들이 미국한테 좀 이야기해달라. 이런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제가 외교관을 10몇 년을 해본 경험으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인물일 것 같고요. 네. 유럽을 어떻게든지 북한으로서 보건대는 좀 벨기에나 스위스나 독일 같은 나라들이 좀 중립적인 성향을 띠고 있거든요. 네. 대북 정책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가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게 뭐냐면 지금 9일, 10일 그 사이에 제네바에 가 있는데 네. 11일 날 이제 외무성 차관을 만납니다. 스위스. 네. 근데 10일 날에 제네바에서 일본 납치 문제 담당성이 주최하는 일본 납치자 문제 국제 심포지엄이 열립니다. 네. 거기 또 참석하겠네요, 그러면. 거기 일본 사람이 참가를 하겠죠? 그러면 네. 있는 시간이 동일한 시간에 제네바에 있으니까 북한 외교의 한 건물하고 일본의 어떤 건물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네. 그러니까 북일이 현재까지 보면요. 7월 달에 평양에서 북한 외무성하고 일본 외무성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8월 달에 쿠알라룸푸르에서 일본 외무성 아시아 태평양 국장하고 네. 북한 보위부 고위 간부가 8월 21일 날 쿠알라룸푸르에서 만나서 회담을 했다. 교도통신이 보도를 했어요. 네. 그리고 8월 30일, 31일에 북한에서 뭐가 진행됩니까? 국제 프로레슬링 경기가 있지 않았어요. 네. 거기에 이것을 주선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키노. 아주 유명한 프로레슬러 선수. 일본. 아키노 아닙니까? 예. 그 사람이 평양에 가서 명목상 국가수반인 김영남도 만났어요. 네. 그리고 10일 날에 제네바에서 심포지엄인데 강석주가 거기 가 있다고. 그러니까 북일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지금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의지들이 대단하다. 아, 이노키네요. 이노키. 이노키. 아, 안토니오 이노키. 안토니오 이노키. 네. 그리고 아키노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7월 달부터 보면 벌써 몇 번째 다면 접촉이 있었죠. 네. 그리고 역시 러시아하고 관계인데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이 평양을 방문을 했고 러시아가 구급차를 선물을 했고 네. 군악대가 평양에 가서 군악대 공연을 했고 러시아하고 관계도 굉장히 많아요. 딱 조용한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손을 야, 그래? 그럼 나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고 나 러시아랑도 가까이 할래. 너희들 말아서 해. 이렇게 한 거죠, 지금 거의. 제가 한 가지 제가 그냥 알고 있는 소식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네. 북한 외무성이 각 공관에 전보문을 내보냈는데 전보문 내용에 중국이 주관하는 행사에 대사가 절대로 참가하지 말라. 야, 엄청난 거네, 이거는. 서기관만 참가하라. 그래서 1등 서기관, 2등 서기관, 3등 서기관 같은 참사관 급 밑에 있는 하위직 외교관들이 중국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초청장은 대사 앞으로 보냈는데 대사가 안 가고 그거는 북한에서 김정은이 지시가 내려갔어요. 절대로 대사들이 참여하지 말고 8월 1일 날 중국인민해방군 창건일 기념일에도 북한이 중국 주재 북한 무관 준장을 초청을 했는데 준장이 안 가고 소령이 갔어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화나고 있는지를 당당하게 알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관계는 아주 나쁜 데다가 1일 날 미사일을 쐈어요. 들으셨죠? 네. 어디다 쏜 겁니까? 자강도 룡림이라는 데인데 네. 전천 바로 밑에는 아주 첩첩산 중에 그 지대입니다. 그 네. 룡림군이라고 하는데 네. 구태 왜 거기까지 가서 신형 미사일을 쐈을까? 아. 왜냐하면 북한이 겨누고 있는 거는 한국,
일본, 미국 아닙니까? 네. 근데 왜 중국에서 불과 60km밖에 안 떨어진 중국이 코앞에 가서 미사일을 쐈을까? 동해안 쪽으로. 동해안 쪽으로. 네. 저거를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20km 나가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네. 저거를 뺑 돌려서 다시 돌리면 동북 삼성의 주요 도시들이 다 들어갑니다. 여기 다 들어간다. 심양이요, 뭐요, 거기 다 들어가거든요. 베이징까지 들어갑니까? 베이징까지 들어갈 거리는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쏜 미사일은 네. 왜 용림까지 부디 가서 저 첩첩산 중에서 동해에다 대고 미사일을 쐈을까? 중국,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 우리 무시하지 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무시하지 말라는 거고,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한미에 대고, 우리 첩첩산 중에 가서도 언제든지 한국과 여기다 미사일을 쏠 수 있다. 이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북중 관계가 꽉 막혀 있고, 한중 관계가, 남북 관계가 꽉 막혀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일본하고 해보고, 유럽하고 해보고, 러시아하고 해볼 거야. 이런 출로 찾기가 아니냐.